당신의 부모님은 완벽한 부모처럼 보였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진 않았나요? 부모님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란 자기 자신을 과하게 사랑하는 나머지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부모를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옳아야 하고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며 감정을 조작합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완벽한 부모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자랍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생각을 반복하며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5가지 특징을 실제 상황과 함께 알아볼 겁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이야기라면 끝까지 보세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5가지 특징. 1.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아빠, 나 대학교 전공은 심리학과로 진학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무슨 놈의 심리야. 그걸로 돈 벌어서 어떻게 살래? 변호사나 의사처럼 확실한 직업을 가져야지. 하지만 난 진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너가 뭘 알겠니? 난 인생 다 살아봤어. 나한테 배워야지. 혼자 생각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야.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믿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순간 부모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 넌 아직 몰라, 너가 틀렸어라며 억누르죠. 결국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어른이 됩니다. 늘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라고 의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2. 자녀의 꿈보다 돈에 집착하며 지출을 감시한다. 엄마, 이번에 미술 수업에서 필요한 도구 사야 해. 한 1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 뭐라고? 10만 원씩이나. 그 돈이면 우리 집 한 달치 반찬을 살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이거 꼭 필요한 거야. 꼭 필요하긴 뭘 꼭 필요해. 그런 거 없어도 다 잘만 살아.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돈을 무기로 자녀를 통제하려 합니다. 자녀의 꿈이나 관심사보다 돈이 낭비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녀의 가치관보다 내가 돈을 썼을 때 의미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돈을 주는 대신 지출을 세세하게 감시하며 자녀를 통제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돈을 벌기 시작해도 너가 내 도움 없이 어떻게 살겠어? 라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꿈을 쫓기보다 돈이 되는 일만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3.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작한다. 엄마, 나 요즘 너무 우울해. 친구들도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별것도 아닌 걸로 징징거려? 너만 힘드니? 그냥 좀 힘들다고 말하는 건데. 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남들은 더 힘들어도 아무 말도 안 해.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작합니다.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면 그게 뭐가 힘드냐며 폄하합니다. 가끔은 부모 자신이 더 힘들었다며 나는 너 키우느라 더 힘들었어라고 되려 자녀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결국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내가 예민한 걸까? 라며 자기 감정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고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4. 자녀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다가 외부에서 자랑할 때만 이용. 아빠, 나 이번에 대기업 합격했어. 뭐 그냥 운이 좋았겠지. 요즘 애들은 쉽게 취업하더라.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어. 내가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킨 덕분이지.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성취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빛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때만 인정합니다. 자녀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내가 잘 키워서 그렇다라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비난과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지만 그 칭찬은 자신이 원할 때가 아니라 부모가 필요할 때만 주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자신의 성취를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5. 희생을 강요하며 죄책감을 조장한다. 아빠, 저 미술 전공하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소리야? 너는 당연히 의대를 가야지.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나와야 체면이 선다고. 하지만 전 미술이 좋아요. 평생 그림 그리고 싶어요. 너의 이기적인 생각이 가족을 망치는 거야. 너가 의사가 되면 우리 친척들도 자랑스러워할 거고 우리 집이 인정받는다고. 내 기대를 저버린다는 건 너가 나한테 할 수 있는 배신이야.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자신이 희생한 것을 강조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면 너 너무 이기적이야 라며 죄책감을 조장합니다. 결국 자녀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어른이 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부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내가 나쁜 자식이 아닐까? 라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고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왜 이런 성향을 가질까? 나르시시스트 부모도 사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어릴 때 본인이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에게서 완벽한 자아를 만들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2. 자존감이 낮아 자녀를 통해 보상받으려 한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내면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3. 통제해야만 안정감을 느낀다.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를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위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늘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대처하는 방법. 2. 거리 두기. 첫 번째 방법은 거리 두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감정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 독립적인 생활을 계획하고 가능한 한 부모와 떨어져 지내기, 부모의 지나친 연락이나 방문 요구에 거리를 두기, 직접적인 만남의 수를 줄이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기. 감정적 거리 두기, 부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그렇구나. 알겠어요. 와 같은 중립적인 대답으로 대응. 부모의 비난이 자신의 가치와 무관하다는 걸 인식하기. 부모님과 떨어질 수 없다면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덤덤한 반응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세요. 2. 감정 방어. 두 번째 방법은 감정 방어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죄책감이나 애정 철회를 무기로 삼아 자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색 바위 기법 활용하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미건조한 태도를 유지. 부모의 관심을 받지 않도록 지루한 대화 방식 사용. 아, 네. 그렇군요. 알겠어요. 등에 짧고 무덤덤한 대답 활용할 것. 방어적 듣기 기술 사용하기. 부모의 비난을 직접 받아들이지 않기. 이건 부모님의 감정이지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부모의 말이 나를 조종하려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부모님의 감정적인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건 부모님의 문제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3. 경계 설정. 세 번째 방법은 경계 설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경계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간섭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라고 말하는 법 익히기. 부모님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 이번에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건 제 결정이에요. 와 같은 표현 사용. 부모님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다짐. 저는 제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처음엔 부모님이 반발하실 수 있지만 계속해서 경계를 설정하다 보면 점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기대 설정. 네 번째 방법은 현실적인 기대 설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달라지길 기대하기보다는 내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항상 이해해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평가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반응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5. 전문가의 도움받기. 다섯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받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 받기. 전문가와 상담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 배우기.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찾기.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하며 해결책을 찾기.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6. 자기 돌봄.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존감 회복하기, 건강한 인간관계 만들기, 스트레스 관리.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돌보고 행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당신의 이야기였나요? 부모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차례입니다.